안녕하세요, 박순투입니다. 자, 오늘은 이 격투기는 아닌데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격투기 했을 때 엄청 적응도 쉽고, 실제로 이게 격투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이게 잡아봐도 굉장히 셉니다. 예, 제가 그동안 경험적으로 좀 느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게 럭비랑 미식축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미식축구가 많지가 않죠. 실제로 하는 사람도 굉장히 적고 굉장히 좀 마이너한 운동인데, 럭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 럭비 팀이 있는 경우도 꽤 많고 실업팀도 은근히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럭비 팀이 생각보다 저 아시아권에서는 나쁘지 않은 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 가리키면서 럭비를 하던 그런 친구들을 몇 명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일단 그 태클 같은 거 워낙 많이 해보니까 태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하고요. 근력이나 지구력이나 요런 거의 모든 그래플링류 요런 싸움에 되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플링 같은 거 배우기에는 너무나도 쉬운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단순히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스피드를 이용하는 그 굉장히 폭발적인 운동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타격도 좀만 배우면은 그 속도랑 이 폭발력을 사용을 굉장히 잘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선수로 볼카 있죠. UFC의 볼카노프스키. 게다가 이 미식축구나 럭비나 이런 쪽들이 처음부터 신체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애초에 선발을 할 때부터 체격 크고 신체 능력 좋고 이런 거를 최우선적으로 따지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격투기를 하기에는 이미 기본적으로 다 갖춰진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레슬링 자체가 되다 보니까 테이크다운 방어, 태클 방어도 하고요. 따로 레슬링을 배워가지고 럭비를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조금만 기술적인 것만 바꾸면은 바로 MMA 선수가 가능할 정도의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조, 이 체조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희가 그 흔히 많이 말하는 그 기계 체조 그쪽류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기계 체조 하던 사람들이 MMA 선수로 해갖고 막 크게 성공한 케이스는 없긴 한데, 취미로 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일단 유연성이 말이 안 됩니다. 워낙 그 유연성 관련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뭐 주짓수 하고 막 그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각도가 아니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각도에서도 이스케이프도 다 가능하고, MMA에서 말을 하는 그런 맨몸 훈련, 맨몸 훈련의 거의 끝판왕이 체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조 하신 분들도 이 MMA 하고 그럴 때 너무나도 좋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맨몸 운동에서 이 정도로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참 경이롭게 들게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었어요. 그리고 파워리프팅도 저희가 흔히 그 스트롱맨, 이런 거 시합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파워리프팅을 한다고 꼭 이 근력이 세진다, 그러니까 MMA 쪽으로 또는 격투기 쪽으로 말하는 근력이 세진다, 요거랑은 약간 다르긴 한데, 특히 그 3대 운동에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는 약간 예외라고 보긴 하는데, 워낙 스쿼트나 데드나 이런 쪽들은 근력 향상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린치 상태에서 막 힘쓰는 거, 그라운드 상황에서 힘쓰는 거, 요런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약점은 이 힘을 타격으로 얼마나 전환을 할 수 있냐, 요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선수는 예전에 마리우스 부찌아노스키, 그 폴란드 선수가 그 스트롱맨 세계 챔피언 했다가 MMA 전향을 했는데, 물론 뭐 떡밥 시합이 많긴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복싱도 잘하고 근력 자체가 워낙 세서 꽤 1인분 이상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시합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올림픽에서 하는 거, 흔히 그 스니치, 클린 앤 저크, 요런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올림픽 레벨에 가까웠던 그런 그 역도 선수들도 일단 주짓수 한 1, 2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아닙니다. 그분들 좀 잘 하시는 분들은 2대 운동으로 500을 넘게 막 쳐버리시는데, 벤치는 따로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근데 이 폭발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종류의 움직임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아까 마리아노 부차노스키가 뛰었던 폴란드 시합 KSW였던 것 같은데 그 시합을 봐도 실제로 그런 시합을 구현을 했더라고요. 이 올림픽 레슬링 메달리스트랑 올림픽 역도 메달리스트랑 둘이 시합하는 경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역도 메달리스트가 이겼어요. 네, 그것도 참 재밌는 시합이었는데 생각보다 그 레슬링 메달리스트가 동체급에서 막 클린치로 잡고 하는데 그걸 센 근력으로 막 버티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역시 이 기본 근력 훈련 잘 돼 있는 사람들이 MMA 적응을 하려면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수영이 있는데 수영 같은 경우 이게 저게 얼마나 운동이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그만한 유산소 운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살 헤치고 이런 것도 의외로 근력 훈련이 상당히 많이 돼가지고 이 수영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체력이 이상하게 좋습니다. 특히 그라운드에서 움직임을 수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약간 헤엄치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무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장거리적인 지구력 훈련 요런 거에 굉장히 특화가 잘 돼 있다고 봅니다. 박준영 선수가 수영을 되게 오래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선수로 뭐 정도까지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수영 선수로 꽤 오래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데뷔하시기 전에. 그리고 육상도 다양한데 이 100m 같은 거 선수 했다가 MMA 쪽으로 전향한 케이스들 꽤 많습니다. 워낙 순간 폭발력이 좋다 보니까 그런 게 보통 타격에서의 빠른 움직임, 그럼 얼마나 이 펀치 속도가 많이 나오냐, 볼륨을 얼마나 많이 낼 수 있냐, 요거랑 꽤 많이 밀접한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로 어느 정도 잘하는 MMA 선수들 중에 100m 속도나 이런 게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육상적 능력이 좋아야지 이 운동신경이 얼마나 좋냐를 가르는 척도거든요. 그리고 중장거리 선수들도 당연히 그 정도의 근 지구력 이런 게 워낙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일반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바로 훈련량을 낼 수 있는 그 폭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대부분 격투기를 이게 많이 접할 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많이 따지는데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만한 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저도 요즘에 일반인들을 위한 그런 다이어트 체육관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막 그러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배울 게 별로 없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기술적인 거를 가르쳐 줘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육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보고 나서 그거를 따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봤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 MMA 선수들 만들고 그럴 때 보면은 그 친구들이 몸이 거의 보디빌더에 가깝게 그 정도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는 시합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기술이 적어도 체력으로 때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이 좋은데 몸이 쓰레기면은 100% 집니다. 100%.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밍이 이 암벽타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클라이밍 선수들은 제가 직접 실제로 스파링을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주짓수 배웠을 때 존 프랭클 사범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프로클라이밍 선수랑 스파링을 했는데 일단 주짓수 한 파란띠 정도만 돼도 이 도복을 잡았을 때 이 손을 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잡힌 채로 그 다음에 한번 머리를 굴려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클라이밍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 몸을 어떻게 맨몸 운동으로 잘 다루냐 이거에 되게 특화되어 있기도 하고 악력을 그렇게 집중해서 쓰는 그런 종목이 클라이밍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플링이나 이 펀치력, 악력하고 펀치력도 꽤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력을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그 정도 엄청난 유연성을 요구하는 운동이면은 MMA로 전향을 해도 경량급 쪽에서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요가는 사실 이 지지하는 사람과 이 되게 극혐하는 사람들 양쪽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이 격투기에서 호흡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그냥 숨을 쉬는 게 아니고 딱 맞는 박자에서 안정적인 이 심박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요가가 호흡하는 것도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균형 감각, 그 밸런스를 어떻게 잡는가. 내가 한쪽 발로 섰을 때, 뭐, 손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거나, 그런 동작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도 요가가 굉장히 좋은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가에서 찬반이 갈리는 거는 그 유연성, 그러니까 유연성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게 과연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가? 요거는 찬반이 있는데 저는 요가가 메인으로 가지만 않으면은 일정 부분 가져다가 쓸만한 게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딱 8개, 한 요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격투기 외적으로도 운동을 해놓으면은 격투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종목들 오늘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혹시 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